우리나라 100년 대계의 사회 발전을 꿈꾸며 사제를 출연하여 지난 1974년 당시 문교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강원도 내 첫 사립학교로 개교한 상지대학교. 그러나 상지대학교는 지난 1993년 교육부가 갑자기 김문기 설립자 겸 이사장을 직권으로 강제 사퇴시키면서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도록 경영권이 상실된 채 학교 운영 정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문기 상지학원 설립자를 모셔서 상지대학교의 설립 배경과 그간의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자 김문기 8대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네. 원주시죠. 그렇지만은 전혀 고등교육관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에 꼭 고등교육기관이 하나 필요하다는 게 국가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 이 지역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40번지였지만은 여기가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주 중심의 센터가 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국방을 담당하는 일군 사령부도 바로 불과 가까운 거리에 사령부가 있고 이래서 그 병사들을 교육시키는 일들이 상당히 아쉽다. 고등교육기관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영 안 된다. 긴급하게 대학을 하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추선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뭐 대통령까지도 말씀이 있었고 일군 사령관도 말씀이 있었고 교육부 장관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좋은 그 특지가를 선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내가 강원도 출신이고 강릉 사람이고 또 강원도에서 자라나가지고 중소기업을 투신해서 대성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중앙 종로 지역에서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설이 왔던 것이다. 이래서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고 국회 부장으로 있었던 민관식 의장이 강원도 출신 유지들 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대학을 설립할 것을 의논해 봤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42년 전만 해도 여기 그 시내에 아스팔트도 안 깔릴 때입니다. 그 강원도 산골에다가 대학을 무슨 설립한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다시 또 부르고 다시 불러서 나 이게 김문기 그때는 내가 위원장이었어요. 부위원장이었고 위원장이었는데 사장, 위원장 그 고향에 대학을 하나 설립하는 것도 생애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오. 그런데 아주 크게 이 가지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고 고민을 몇 개월 했어요. 쭉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들락만 하는 이 같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내가 이때 대학을 설립을 해서 간다는 것은 대단히 미래적으로 큰 희망을 품고 100년 대계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나중에 다시 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주변에 나에 가까운 여러 사람 또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뭐다가 나인데 권유하는 그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도 젊고 희망차고 또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던 나의 성실하고 협력하고 봉사하는 그 같은 내 덕목이 여기 교훈이 성실 협력 봉사예요. 그러한 덕목을 내가 지켜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신으로 사학을 설립해서 100년 대계 이 나라 교육을 해서 헌신해 봐야 되겠다는 이 같은 큰 뜻을 품고
설립을 하려면 그러면은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시켜야 되겠느냐. 내가 종로 인사동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투신해가지고 가구업계의 일위자가 돼가지고 큰 사업을 영위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일을 추진하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 강원도 출신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누구누구냐. 홍순우 교수, 권순영 교수, 누구누구 이렇게 다 불러서 다 부르고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모든 존경하는 그 석학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다 봐야도 모시고 이걸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을 모셔가지고 나의 뜻이 이렇고 의지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고 내가 대학을 설립하면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뜻이 바로 이런 거다. 대한민국이 동방지 예의주국이라는 같은 말씀 듣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교육에 있는 거 아니겠냐. 우리나라가 그 안에 5천년 역사 미로면서 여러 가지 지질이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역 그러한 바른 정신, 바른 뜻을 바로 이행해 왔던 이러한 아주 강한 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냐 생각을 해가지고 그 교수들에게 내가 안을 줘가지고 그 안을 받아서 제가 교명을 상지로 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그때 내가 살고 있던 그 주소가 지금도 그대로예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인동 57에 17번지 김문기 거주하는 그 주소로 김문기 이름으로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을 설립 인가를 신청해가지고 그것이 74년 3월 8일 날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개교를 했는데 그때 개교하고 입학 1회 졸업생이 4년간의 졸업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4년 동안에 60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결혼이 있어가지고 59명이라고 내 생각하는데 여하튼 60명 졸업반이었습니다. 1회 졸업생이 나왔어요. 그러나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아까 아름다운 강원도라고 그랬는데 여기 정말 천혜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건 내가 볼 때도 제가 뭐 지금 완전은 이만큼 살면서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은 정말로 참 천혜의 아름다운 강원도. 이 강원도를 정말 내 고향이고 내가 태를 보는 곳이지만은 잘 갖고 나오는 것은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이고 인류에게 큰 공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립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명을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를 제가 직접 명명을 하고 권학위험을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탁 결정을 하고 내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나서 그대로 하기로 해서 지금 그대로 왔는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지금 봐도 그 교훈이 그 권학위험이 그대로만 누가 방해를 놓고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상지대학은 벌써 세계 중심 대학이 될 만한 것 같은 발판이 마련됐던 겁니다. 이거의 찬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누구 하나 이걸 바로 밝혀주는 사람이 없고 억울함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나 개인이 당하는 건 아무 일이 아니지만은 학교 이 상지 정신이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자립하고 발전하고 협력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인이 예지 신의 정신이 또다 깃들어 있는 상지 정신입니다. 이거야말로 어느 나라에
어느 국가의 국민들이 다 이것을 습득하더라도 이거는 대단히 좋은 교훈이 되지 않겠나. 바로 이것이 바로 백년대계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했던 겁니다. 설립자께서는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설립을 통해 구현하시고자 했던 건학 이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제정했던 그 건학 이념은 네. 우리나라에 지금 약 400개 대학이 있는데 380몇 개 대학이 있는데 국립대학이 50개밖에 없고 80%가 사학입니다. 사학을 설립할 때는 국가에 저는 이러이러한 건학 이념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 건학 이념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지정신, 인의신, 이 나라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를 우리 조상님들이 끌어나온 이 같은 그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홍익인간의 그 정신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왔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건전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보십시오. 저 학생들 와보면 내가 볼 때는 뭐 대단히 저렇게 끌끌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학생들이 세계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나는 여기 내가 세계 중심 대학 한다 이러니까 그 무슨 말 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면 세계 중심 대학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고 나온 것이 바로 그렇고 바로 이 건학 이념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건학 이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생,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이것을 잘 습득하고 몸에 짐기고 실천에 옮기면은 이건 가족도 발전하고 오늘 기업체에 가도 제일 사랑받는 종업원이 되고 어느 곳에 가든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효심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우위를 사랑하고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는 이 같은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건학 이념입니다. 네. 상지학원 설립자가 갑자기 사학 비리자로 매도됐다고 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학교를 설립해서 1989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켰어요. 중부시 지역의 우수한 대학이 이제 발전돼가지고 우리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힘들고 학생이 입학하기도 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카트라인이 굉장히 제고돼서 자랑스러운 학교가 이제 됐는데 82년도 그때 사학에 대한 모든 전국에 있는 사학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학교별로 기어 입학제로 들어왔던 학생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상지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하면 아주 소수였고 이랬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조금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기화를 해서 사학비리의 원인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걸 탈취하려는 그런 걸 조건을 해서 우리 학교는 제가 설립을 할 때 그때 40년이 넘는 그때의 돈 50억이라는 돈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 자금을 몽땅 은행에다가 그것도 내가 주머니 넣고 한 게 아니고 여기 강원은행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은행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50억을 입금시켜 놓고 그 돈으로 옆부 뭐 사고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다 해나왔습니다. 그 돈 확실하게 여기 우리 백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50억이라는 그 같은 돈을 은행에다 놓고 그걸 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상지대학은 지금 현재도 미래가 밝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고 또 욕심을 내는 것도 거기에 있고 뭐 탈취하면은 상당히 그 말이지 지금도 부자 학교다.
그렇게 해서 그 신경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1994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로 드러난 학원 탈취 전모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93년도에 정부가 요즘에도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만 YS 정권이 들어서면서 저는 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대단히 아주 그 많은 표를 얻고 당선되고 어려운데도 당선되고 저는 그 내 생활 이 덕목이 성실협력 봉사이기 때문에 불학사님이고 누구 간에 뭐 저에게 뭐 표를 달라고 안 해도 저 사람이 나가서 일을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 지어했기 때문에 많은 표를 얻고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거 합니다만 사실 그 억울하게 불러다가 사학 비리의 원흉으로 삼으라고 이러고 내가 승인을 안 했죠.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내가 단 한 푼의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지금도 여기에 한 푼의 봉급이라든가 무슨 뭐 휘발유 값이라도 내 받아가지고 쓰지 않아요. 전체 필요하다면 내가 내 용돈 쓰지 않고 다 뭐 정리를 해주고 다 이러는 사람이지 안 하거든요. 그건 뭐 잘못된 생각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중에 여러 가지 그 정부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일에 좀 수긍해 주는 것도 좋은 점이 아니냐 이래서 그렇게 응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나중에 수긍해서 업무과외다 이래가지고 업무과외 하나로 제가 구속 당해가지고 들어가서 딱 업무과외로 구속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엄청난 그 소낙비가 막 날리는 겁니다. 막 그 뭐 여러 가지 모함과 음해와 와 이 사회가 이렇게 무섭나 이런 것을 알고 야 이게 요즘에 그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도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이해가 갈 정도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다. 내가 1914년 3월 8일 학교를 설립할 때 그 정신을 초심을 되살려서 새로운 출발하자 이래가지고 그 식사 주는 걸 200번씩 씹어가면서 다시 막 각초를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이거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내가 평소에 아는 변호사 우리 가족들이 오면은 누구누구인데 연락해라 누구누구 연락해라 면허 와가지고 그 재판을 제가 했는데 1974년도에 고등법원 승소 또 나와서 대법원 전원 합계 승소까지 이룰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학교 중에서 우리 하나 성지대학 하나뿐입니다. 제가 종로 인사동에서 한 기업에 한 나라의 한 기업 이것도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가구 아닙니까? 여기에 서울특별시 가구협동조합의 이사장, 연합회 회장, 대한수출가구협회 회장, 중소기업 이사 이런 기업을 한 어깨를 다 담당하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되고 여기서 뭐 가까운 나라의 어깨에 주역들 불러도 다 오고 너희들이 여기서 요번에 한 1,000만 원씩 수입해가라 이러면 1,000만 원씩 수입을 다 해갈 정도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참 이 대학을 그 많은 자본을 투자하면서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대학의 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경영 정상화를 돕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도리어 임시이사 파견 1년 만에
학교 발전 정기 개칙금 241억여 원이 전액 소진되는 등 임시 이사 체제에서 엄청난 비리가 자행됐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92년도에 한의과대학 한방병원을 건물 짓고 그 안에다가 전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다가 네. 개업을 했어요. 네. 그러게 놓고 나서 지속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상지대학 발전 5개년 교육을 구상했던 겁니다. 5개년 교육을 구상했는데 그 총 5개년 교육에 들어가는 자금이 241억 원이었죠. 그걸 다 만들어서 5개년 교육 책을 다 만들고 다 정리를 해서 발표를 다 했죠. 상지 발전 5개년 교육이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3년도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 다 중단했죠. 그 돈이 241억이면 지금 현재 한 2,400억이 넘고 한 3천억에 가까운 것 같은 돈이에요. 그 돈이 1년 동안에 다 소진되고 없어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이게 난 제가 나같이 이렇게 강원도 순진한 청년으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설립해서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인데 그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 그때 돈으로 그 많은 돈이 그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그게 다 소진되고 없는 거예요. 임시사가 억지로 정이사 우리가 지금은 9명으로 됐는데 이사들이 그때는 이사가 7명이었어요. 7명 정이사 다 무리하게 나는 영창에 가서 집어넣고 한 사람 집 불러서 지하실에 가서 저 사표 쓰라고 그래요. 이래서 다 그냥 다 그만둔 겁니다. 이거 말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민주국가죠. 그래서 이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거는 말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고 법치국가니까 법치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법에다 호소해가지고 1심에서 이기고 고등법원에 승소하고 대법원에 전환합치 승소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는 다 해소가 되고 단 일전의 부정과 비리가 없는 겁니다. 김문기는. 그래서 사면복권 되고. 네.